잠시 멈춰보면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우유에도, 두부에도, 약에도 유효기간이 있는데 왜 우리는 감정에도 유효기간이 있다고 믿게 된 걸까요? 그래요. 누군가 이제 그만 슬퍼해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또 하나의 상처가 되었던 적 있지 않으세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왜 아팠는지, 왜 놓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손을 펴는 방법 하나를 천천히 들여다보려고 해요. 시간이 약이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플 때, 힘들 때, 누군가 건네는 그 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제 그만 슬퍼해.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정말로 당신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잠시 멈춰보면 그 말이 위로가 되었나요? 오히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더 무거워진 적은 없었나요? 나는 왜 아직도 이러지? 다들 괜찮다는데 나만 왜 이렇지?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래요. 그건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건 유효기간이었어요. 당신의 감정에 누군가 몰래 붙여놓은 유효기간. 우유에도 유효기간이 있고 두부에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에도 같은 걸 기대해요. 석 달이면 괜찮아지겠지. 1년이면 있겠지. 마치 감정이 냉장고 안의 식품처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인 양. 하지만 감정은 소비재가 아니에요. 먹고 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보건복지부가 2024년에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한국인 10명 중 7명 이상, 정확히는 73.6%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2022년에는 63.8%였는데 불과 2년 만에 거의 10%가 늘었어요. 그리고 더 마음이 아픈 숫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 중 73%가 어디에도 말하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상담을 받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별것도 아닌 걸로 유난 떨지 마.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 그런 말들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니까요. 내 아픔이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괜찮은 척을 해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하루를 버텨요. 그게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맞아요. 과학이 말해주는 게 하나 있어요. 같은 자극을 받아도 사람마다 뇌가 반응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통증 연구에서는 이걸 통증 지문이라고 불러요. 지문이 사람마다 다르듯 통증을 느끼는 방식도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에요. 뇌의 알파파 패턴에 따라 같은 통증도 어떤 사람은 견딜만 하고 어떤 사람은 온몸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요. 마음의 통증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이별을 겪어도, 같은 실패를 겪어도, 같은 상실을 겪어도 아픈 깊이가 다르고 아픈 시간이 달라요.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뇌가, 당신의 몸이 당신만의 방식으로 그 아픔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그만 아파해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틀린 거예요. 당신의 감정에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아직 아프다면 그건 아직 아픈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잠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왜 놓으려고 할수록 더 세게 주게 되는 걸까요? 아픔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왜 그 아픔은 더 선명해지는 걸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지금 당신의 손 안에 무엇이 들려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새벽 3시, 눈이 떠집니다. 아무 이유 없이. 천장을 보는데 또 그 생각이 찾아옵니다. 어제도 했던 생각, 그저께도 했던 생각, 일주일 전에도 했던 바로 그 생각.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때 왜 그랬을까? 다 내 탓이야. 놓으려고 합니다. 다른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옵니다. 마치 고무줄처럼 잡아당겨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왜 놓으려 해도 같은 생각이 반복되는 걸까요? 잠시 멈춰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통이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마치 고통이 주인이고 내가 거기 끌려다니는 것처럼요. 그런데 조용히 들여다보면 순서가 반대입니다. 고통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뜨거운 감자를 생각해보세요. 손에 쥐면 화상을 입습니다. 뜨겁다는 걸 압니다. 놓으면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놓지 않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주고 더 꽉 쥡니다. 화상은 깊어지고 고통은 커지는데도 손을 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손을 탓해서는 안 돼요. 그 손은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린 시절로 잠깐 돌아가 봅니다. 부모님이 엄격했던 집이 있습니다. 실수하면 혼났고 잘해도 칭찬은 드물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아이는 하나의 전략을 배웁니다. 누군가 나를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탓하는 것. 그러면 적어도 예측이 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비난보다 내가 스스로를 다그치는 목소리가 차라리 덜 무섭습니다. 그게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강했던 아이들에게서 수치심이 깊어지고 그 수치심이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확인됩니다. 처음에는 보호막이었던 자기를 탓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감옥이 됩니다. 밖에서 잠근 게 아니라 안에서 잠근 감옥. 열쇠도 안에 있는데 그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가 어른이 됩니다. 직장에 다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 생각만으로 몸이 무거워집니다. 직장인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이런 피로를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번아웃을 경험했다는 30대 직장인이 10명 중 7을 넘습니다. 몸이 지쳐서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다그치는 목소리가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잘해야지. 이것밖에 못하나.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이 목소리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안에서 옵니다. 오래전에 살아남으려고 만들어둔 그 전략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탓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우울이 찾아옵니다. 자기 비난이 우울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탓하는 마음이 없으면 같은 상황에서도 우울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있으면 작은 실수도 거대한 실패로 바뀝니다. 하나의 실수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결론으로 굳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같은 생각이 반복되는 겁니다. 놓으려 해도 놓아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건 고통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놓으면 안 된다고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놓는 순간 더 큰 벌을 받을 거라는 오래된 믿음. 차라리 내가 먼저 아프면 세상이 나를 덜 아프게 할 거라는 착각. 그 착각이 손에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뜨거운 감자를 쥔 손이 문제가 아닙니다. 놓으면 안 된다고 속삭이는 그 오래된 목소리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한때 나를 지켜준 목소리였습니다. 고마운 목소리였습니다. 다만 지금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목소리입니다. 손을 강제로 펴면 될까요? 억지로 놓아버리면 될까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놓아야 할까요? 이를 악물고 손가락을 하나씩 펴야 할까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반전이 하나 있어요. 손을 강제로 펴려고 하면 오히려 더 세게 쥐게 됩니다. 아픔을 없애려고 할수록 아픔은 더 커져요. 슬픔을 밀어내려고 하면 슬픔은 더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요.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먹는 순간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요.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감정을 밀어내려는 힘 자체가 감정을 붙잡는 힘이 돼요. 밧줄 양쪽 끝을 잡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놓으려는 힘이 세질수록 반대편도 똑같이 세지는 거예요. 줄다리기를 멈추는 방법은 더 세게 당기는 게 아니라 줄을 놓는 거예요. 그런데 맞아요. 줄을 놓으라는 말도 쉽지 않죠. 그래서 진짜 방법은 하나예요. 지금 내가 이 줄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걸 쥐고 있구나. 그것뿐이에요. 놓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쥐고 있다는 사실을 보는 것. 그 알아차림 하나가 손에 들어간 힘을 조금씩 풀어줍니다. 억지로 펴는 게 아니에요. 알아차리면 손이 스스로 풀려요. 잠시 멈춰보면 이건 꽤 단순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단순하다고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다그치는데 익숙해져 왔으니까요. 왜 아직도 이러고 있어? 빨리 털어내. 다른 사람들은 벌써 괜찮아졌는데. 그 목소리가 나를 다그칠 때 필요한 건 채찍이 아니라 다독임이에요. 나를 다독이는 마음. 내 편이 되어주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자비라고 부르는데 한국 심리학회지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 이 마음이 긍정적 심리 상태와 맺는 상관이 0.45였어요. 이건 꽤 큰 숫자입니다. 나를 다독이는 마음 하나가 삶 전체의 결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스스로를 다그치는 목소리는 우울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 나를 다독이는 마음이 서 있으면 그 길이 막혀요. 자기 비난이 우울로 이어지는 그 경로에서 나를 다독이는 마음이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펴는 방법은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빼려면 먼저
내가 힘을 주고 있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손바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꽉 쥔 손. 그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어요. 빛도, 바람도, 다른 사람의 온기도요. 꽉 쥐고 있으면 빛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손을 펴면 달라져요. 쥐고 있던 것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그대로 손바닥 위에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손을 펴는 순간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내 속도대로 가도 됩니다. 누군가 정해놓은 시간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석 달이면 괜찮아져야 한다거나 1년이 지났으면 잊어야 한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결대로 흘러가요. 남의 시간표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들여다봐 보세요. 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저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쥐고 있었구나.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봅니다. 감정에는 유효기간이 없었습니다. 3년 전 일인데 아직 아프다고. 벌써 잊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누군가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맞아요. 아픈 데는 기한이 없습니다. 당신이 아직 아프다면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아직 그 일을 안고 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풍경이 보였습니다. 고통이 나를 놓아주지 않는 줄 알았는데 붙잡고 있었던 건 고통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습니다.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놓으면 그 시간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꽉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손을 억지로 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냥 알아차리는 것. 아, 내가 이걸 쥐고 있었구나. 그것만으로 손가락 하나가 풀립니다. 오늘 당장 전부 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풀리면 내일은 또 하나가 풀리고 어느 날 손바닥이 열려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한 가지만 해보세요.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만 들여다보세요. 어떤 기억일 수도 있고 어떤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괜찮아요. 그저 알아차려 주세요.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놓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만으로 이미 한 걸음을 뗀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 다시 꺼내보세요. 다음에는 우리가 용서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또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거든요. 고요한 방 되세요.